김정환 사태 같은 케이스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그리고 자본시장법상 유죄 판결을 했던 것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승소할 가능성은 많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 보신 분들이 그 목소리를 내야지 어느 정도 사건의 무게도 실려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봤을 때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으면 그 피해 금액도 더 크다면 더 비중 있게 사건을 다뤄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오늘은 김정환 사건과 관련해서 민사 형사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을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 저희 사건을 맡아주신 곳은 법무법인 대건이고요. 김정환 피해자 모임 여러분들께 진행 상황을 알리는 것과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김정환 피해자분들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이번 사건은 검찰이 기소한 선행매매 건과는 별개로 피해자들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주도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범죄를 몰아내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무엇보다도 유튜브의 강력한 전파력을 이용해서 슈퍼개미라는 허위 사실을 내세워서 무분별하게 부당이익을 추구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낸 김정환이라는 사회의 악을 단죄하고 더 나아가 그를 흉내낸 유사범죄의 확산을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김정환은 아직도 남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고요. 여러 개의 가족 명의의 사업체와 직원들을 고용해서 언론 플레이에 동원하고 증권사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조직적이고도 고도화된 시스템 범죄를 여전히 저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 모임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자 모임 대표 중 한 사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단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된 이유가 일단은 첫 번째로 일단 투자의 손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보셨긴 하지만은 투자의 책임은 구독자 본인에게 있고, 피해자 우리들은 손실에 대한 책임은 지지만 그 구독자들을 기망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구독료 환불과 민형사적 책임을 묻고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 외에도 개인 투자자가 특정 인물과 집단의 이익에 의해서 이용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민형사적 배상받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은 소송료를 제외하고 전액을 기부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한 440명 정도 모여 있습니다. 진짜 많이. 슈퍼챗을 많이 쏜 분들 한해서 그 뿅아리 모임이라고 그걸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슈퍼챗 금액이 순위로 해가지고 그 많이 쏘신 분들 몇 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팬미팅 같은 그런 개념으로 해서 뭐 식사 대접이라든가 이런 걸 하신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 고통을 받고 피해를 호소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 피해자 모임에 오셔가지고 법적 대응에 힘을 실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자님과의 인터뷰를 마치고 이제 법무법인 대건으로 가서 변호인을 만나겠습니다. 교대역 12번 출구 나오시면은 바로 앞에 있는 1,2타워 1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법무법인 대건의 한상준 변호사라고 하고요. 주로 암호화폐 사건이나 아니면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투자 자문업체 관련된 소송을 거의 전담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사태에서의 핵심은 이제 선행매매인데, 이제 선행매매는 자본시장법 위반이잖아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일단 기소가 된 거는 잘 된 거예요. 근데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거 말고도 가입비, 구독료, 어떻게 보면 나한테 유용한 정보를, 돈이 되는 정보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가입비와 구독료를 냈는데 사실 그런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사기로도 지금 형사 고소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본시장법 위반만 지금 걸려있고 사기는 지금 안 걸렸기 때문에 사기죄도 형사 고소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게 형사 처벌이 된다고 해서 우리 피해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기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위반 행위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자본시장법 자체에도 있어요. 아예. 그래서 그런 취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그 자본시장법에 보면은 그 제4편에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보면은 그 내부자 거래, 그 다음에 시세 조정, 그 다음에 부정거래행위 금지, 요 세 가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행위 유형들이 있지만 이런 행위를 위반했을 때 처벌, 그리고 그 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본 사람들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끔 명문에 규정하고 있거든요. 올해 새로 들어온 게
부당이득금의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 수 있도록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규정도 새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그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이유는 소수의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나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뭐 금지시키고, 이 금지 행위를 위반했을 때 처벌과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이 김정한 사건이 대표적인 그런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은 김정한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입비하고 구독료를 냈고 추천 종목을 산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어찌되든 나만 벌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전형적인 모럴 해저드 범죄라고 하는데, 그냥 단순히 모럴 해저드 자체가 범죄는 아니에요. 또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본인의 의도는 돈을 벌게 해줄 목적이 아니라 본인의 이익을 취할 생각으로 그런 정보를 제공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가입비 구독료를 받았다는 것은 기망으로 볼 수 있거든요. 워낙에 이제 뭐 보도도 많이 나왔고 이에 대한 분석 영상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떤 법을 위반했고 어떤 게 잘못됐는지는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이렇게 손해를 봤을 때, 이렇게 피해를 입었을 때 이 내가 본 피해를 과연 구제받을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민형사상 주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게 되게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손해를 입증할지도 잘 모르시고,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어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권리를 주장하고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다라는 자체를 모르고 계세요. 자본시장법상 명문의 규정이 있다는 것 자체를 또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은 자본시장법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알기가 좀 힘들죠. 그런 부분이 대중분들이 많이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둘 다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투자금 손해보전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보면은 아무래도 피해회복이 더 중요하죠. 근데 제 생각엔 피해회복의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처벌이 전제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선행 매매를 이유로 뭐 처벌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본격적으로 들어온 게 2019년도부터 보통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선행적인 판례가 많진 않아요. 근데 판례들을 보면 김정한 사태 같은 케이스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그리고 자본시장법상 유죄 판결을 했던 것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승소할 가능성은 많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5년 전부터 거의 그 집단소송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개인 소송을 거의 안 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 집단소송인데, 그러니까 2018년, 19년도부터 많이 들어왔던 게 유사투자 자문 업체를 통한 종목 추천, 이거 가지고 손해보신 분들, 또는 뭐 암호화폐 워낙 많았잖아요. 광풍이었잖아요. 그때 뭐 ICO든지 뭐 프라이빗 세일이라든지 이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했던 사건들을 좀 많이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최근에 루나테라 사건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4월 달에 문제됐던 SG 사태도 저희가 가장 많이 모아서 민형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런 보도자료나 이런 거 보고 저희한테 컨택을 해주신 게 아닌지 개인적인 친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건을 하다 보면 이 피해자들, 가해자를 만나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보면 거의 대부분 죄의식이 없어요. 죄의식이 없고, 그 단기간에 본인들을 추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벌다 보니까 나르시스트예요, 다. 근데 걸리고 나서는 인정하고 사죄를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적이 없다잖아요. 내가 지금 매수 추천하고 30분 뒤에, 5시간 뒤에 매도를 했는데 이게 걸렸단 말이에요. 걸렸는데 자기는 선행 매수한 적이 없대요. 매수 추천하고 내가 샀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대요. 집단소송을 하다 보면 그런 해결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누구 건너가지고 뭐 나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오셔가지고 뭐 싸게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합의 뭐 20%에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하는 분들 많은데,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소송의 뭐 주체 중에 뭐 비대위가 있잖아요. 보통 비대위 대표들 막 매수해서 하려고 하고, 다행히 대표님은 전혀 그런 게 없으셔가지고 비대위 대표분이 만약에 그런 걸 생각을 했다고 하면은 돈 주고 매수하려고 했을 거예요. 딱 보이시라고요? 네, 충분히. 아니 그 모두 다 그래요. 다 그래. 예외가 없어요. 일단 현재 참여하시겠다고 하신 분들도 적지는 않으신데요. 대부분은 목돈을 좀 잃으셨잖아요. 목돈을 잃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절망적이에요. 너무 절망적이고 힘든데,
이 소송을 통해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이익이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괜히 변호사 수임료만 더 쓰고, 소송이 솔직히 1년 안에 끝나진 않잖아요, 보통. 네, 대부분 1년 이상, 길게는 2년까지도 가다 보니까 그 시간 동안 희망회로만 하다가 비용만 들이고 아무것도 얻는 게 없을까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소송 자체가 수임료가 엄청 작거든요. 거의 실비 수준, 종이값 정도 받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어요. 아무도 내 피해를 대신 주장하거나 입증해주지 않고요. 피해 보신 분들이 그 목소리를 내야지 어느 정도 사건의 무게도 실려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봤을 때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으면 그 피해 금액도 더 크다면 더 비중 있게 사건을 다뤄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자본시장법에 보면은 이런 부정거래를 통해서 손해를 본 경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배상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시효가 2년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5년인데 이게 방송을 이렇게 탔기 때문에 대부분 안 걸로 이제 간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은 게 2년이 채 안 남은 거죠. 그 뒤에는 하고 싶어도 못하고 앞에 선행해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소송을 통해서 어느 정도라도 보전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면 이미 시효가 끝나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크게 부담되는 거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참여하셔가지고 꼭 권리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게 왜 근절이 안 되느냐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부지검도 금주부 합수단에서 막 수사를 하고 있고 자본시장법도 계속 개정이 되고 원래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이 사건하고 직접 관계가 없지만 어떻게 보면 불특정 다수한테 거짓 정보, 위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본인들이 돈을 벌고자 하잖아요. 대부분 유사투자 자문업체, 우리가 흔히 유투업체라고 하는 애들이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투자를 권유하거나 정보를 건네준 사람이 돈을 잃어야 내가 버는 구조가 돼요. 이게 제로섬이에요. 둘 다 잘 되는 구조로 돈을 버는 거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주식이든 암호화폐든. 근데 이게 너무 만연해 있는 이유가 유사투자 자문업체라는 걸 너무 정부나 금융위가 너무 방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 뭘 해도 기망만 안 하면, 원금 보장만 안 하면 다 무죄 나고 무혐의 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제가 조금 더 확실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본인이 자수성가를 했던 뭘 했던 그게 사실 저는 진짜 제대로 정말 내가 적은 돈으로 자수성가를 한 사람들이 이 여러 사람한테 구독료 받고 가입료 받고 정확한 정보 주고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선취해놓고 그 자기 영향력 이용해가지고 시세 올려서 그거 넘기는 식으로. 그러니까 딱 그런 거잖아요. 내가 샀으면 종목을 추천했으면 같이 단 몇 달이라도 가지고 보유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권유하고 30분 뒤에 팔아버려요. 그거는 30분 만에 올리는 시세의 차익을 먹겠다는 거거든요. 예. 본인들을 믿고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믿고 했는데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저 같으면은 저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겠지만 제가 걸렸으면 진짜 속된 말로 진짜 빤스까지 벗어서 다 배상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나는 죄가 없고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고 그 당시에 행위를 했던 것보다 더 나쁜 것 같아요. 더 피해자들 우롱하는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피해자들한테 좀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배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진해서. 그게 본인도 일이라도 더 명예를 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엄하게 피해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협박이나 하지 말고. 예. 제가 이걸 명예훼손 당하신 분들 다 무료 변론 해드릴 거예요. 예. 변호인의 인터뷰를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참여를 고민 중이신 김정환 피해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